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안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 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레시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부드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낭자는 돌쇠의 아비 박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나리를 마음에 품은 후로는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한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 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레시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붓으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 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 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 낭자는 돌쇠의 아비박 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 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나리를 마음에 품은 후로는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안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 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레시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부드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 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 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 낭자는 돌쇠의 아비 박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나리를 마음에 품은 후로는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한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 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렛 씨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붓으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 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 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 낭자는 돌쇠의 아비박 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 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나리를 마음에 품은 후로는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한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렛 씨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붓으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낭자는 돌쇠의 아비 박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 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 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 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 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나리를 마음에 품은 후로는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한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 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렛 씨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붓으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 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 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 낭자는 돌쇠의 아비박 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 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 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나리를 마음에 품은 후로는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기운 감도는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박씨라는 천한 백정 신분의 사나이가 그의 어린 아들 돌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돌쇠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글 공부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틈만 나면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끄적이며 혼자 글을 익히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안 백정은 아무리 글을 배워봤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천하게 살 팔자인데
쓸데없이 글 공부는 왜 하는 게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요. 글을 보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 허드렛 씨를 도울 아이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비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돌쇠를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물 깃고 땔감 나르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워온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흙바닥에 몰래 글자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서당에 올 때마다 곁눈질로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어봐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낭자는 돌쇠에게 천자문이 구절 뜻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뜻을 해석했고 부드로 정성껏 쓴 듯 단정한 글씨는 낭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둘은 서당 뒤뜰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글짓기 시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돌쇠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부디 돌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낭자야, 서당 운영도 힘겹고 더욱이 백정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돌쇠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캄캄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길을 걷다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산적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삐었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샅샅이 찾아봐. 아씨, 산적들이 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아가씨를 업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훔쳐보았던 낡은 의학 서적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돌쇠는 감자와 생강을 찧어 쌀가루와 반죽하여 아가씨의 부어 오른 다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깨끗한 호박잎으로 감싼 후 칡넝쿨로 꼼꼼하게 묶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헌데, 그 치료법은 어디서 배웠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보시던 의서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아란낭자는 돌쇠의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아란낭자의 다리는 신기하게도 완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란낭자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려한 폐물함을 돌쇠에게서 되찾았고 아란낭자는 돌쇠의 아비박씨에게 폐물을 건네며 돌쇠의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아이의 평생 학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인재입니다. 뜻밖의 횡재의 돌쇠와 아비는 기뻐했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쇠에게 제대로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훈장과 돌쇠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란낭자는 돌쇠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몰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서당으로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20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연다는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돌쇠, 부디 힘내시오. 그런데 훈장이 돌쇠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돌쇠야, 너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내 딸의 죽은 오라비 이름을 빌려 과거를 보거라. 돌쇠는 훈장의 아들 이름으로 신분을 속여 과거 시험을 보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란낭자와 눈물 젖은 작별을 한 돌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희망과 불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훈장이 알려준 주막에 도착하니 푸근한 인상의 주모는 돌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숙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훈장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가세요. 과거 시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주모는 돌쇠에게 큰 대감댁에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감댁에 음식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모.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는 호의에 감사하며 흔쾌히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대감댁 후문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맑고 아름다운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은은하게 비추는 뒤채 별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에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아씨가 위험하다. 돌쇠는 억울하게 하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느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글을 안다고? 무슨 글을 안다는 것이냐? 낭자가 어려운 시 구절을 읽자 돌쇠는 막힘없이 뜻과 유래를 줄줄 읊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낭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막에서 시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돌쇠를 풀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때 산에서 저를... 네. 맞습니다. 이틀 후 돌쇠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 시상식에 참석한 돌쇠는 위험 있는 모습에 영의정이 시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도청 군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 돌쇠가 신분을 속여 과거를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의정에게 고했고 영의정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하다. 영의정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돌쇠를 당장 처형하라고 호통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의정에게 딸이 보낸 다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돌쇠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늦게 홀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딸과 무슨 관계냐? 아버님, 돌쇠는 산속에서 산적에게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뛰어난 재능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님, 돌쇠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다음 날 영의정은 돌쇠를 석방하고 장원급제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상께 상소를 올려 돌쇠의 천한 신분까지 특별히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영의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의정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낭자께도 돌쇠,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감, 송구하오나 제겐 이미 마음속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돌쇠의 솔직함과 의리에 감탄한 영의정은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딸 또한 슬픔을 감추고 돌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아란낭자에게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돌쇠와 아란낭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란낭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꽃잎처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관복이 낡아 터지자 찬모는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에게 관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안악은 정성스럽게 수선한 새 관복과 신발, 속옷 등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떤 아가씨께서 새 관복과 신발 등을 맡기며 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아가씨가 영의정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돌쇠는 깜짝 놀라 영의정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께서 관복과 옷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리께서 홀로 계신다니 안방 살림이 걱정되어 보낸 것입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께서 벌써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는지요? 나리께서 한 번 정하신 분을 저버리지 않으셨